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은 모자라도 이 정도일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의 진행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려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갑자기 뒤로 미루고 더 급한 내용이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방송 진행자의 의도적이고 고의성 있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여기에 맞대응하고 있는 출연자, 방송 진행자의 입맛에 따라서 같이 어울리는 못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용을 바꿨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참 나쁜 대통령, 더 나쁜 배신자 준석이, 이준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JTBC 5대0이 진행하는 5대0 라이브에 이준석이 출연하면서 나눈 얘기들인데,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나온 대화였죠. 어제 나눈 대화였는데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한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비하는 자신도 정말 더 나쁜 인간 말종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여기저기에 얼굴을 내밀면서 방송에 나가는 뻔뻔함을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오늘까지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도덕이 없다 이준석이는. 이런 말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준석 자신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그 부모의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자식 교육에 대해서 아주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의 부끄러움보다는 남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다. 이렇게 인유한 의원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삼수 끝 사수 만에 배지를 달긴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공으로 배지를 단 것입니까? 민주당의 공용훈 후보의 자살골 덕분에 그야말로 배지를 길에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백수 시절에도 방송에 나가서 정책 금도를 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의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를 얼마나 비판을 했었습니까? 하야말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냈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웬 떡인가 싶어서 이준석을 자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싸움 붙이기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언론과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틈을 노리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자기가 자기 당 소속과 자기 당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객 중에는 최상의 고급 고객이겠죠. 여기에 어제 진행을 맡았던 그 방송사가 보수 쪽의 경향의 방송사입니까? 철저하게 민주당 색깔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JTBC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 쪽
국민의 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데에 이준석이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배지를 달기 전에는 방송 출연 수입이 훨씬 더 낫더라.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저는 보고서, 아니 얼마나 많이 방송에 출연해야 종편 내지는 작은 방송 그 출연이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 원 넘는데, 물론 여기서 세금 떼고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992만 원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수입이 6월 달에 992만여 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방송 출연료가 많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삐 여러 방송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은 홍준표가 쓴소리를 했겠습니까? 편파 방송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오히려 정론 방송을 하라고 출연해서도 그렇게 소신 있는 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방송에 나가서 자기 당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니 저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다 이준석을 고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부르고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방송에 나가는, 그러니까 당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자기 PR하고 당을 비난하는 그 일에 전력을 투구했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보고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지, 그 뻔뻔함을 우리들이 어제 오늘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또 한 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당 대표를 하면서 너무 나댄다. 대표로서 무게감도 지녀야지. 촐랑거리고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려고 나대지 말라. 그러나 이준석은 지금도 과거에 하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당을 떠난 몸인데, 개혁당으로 옮긴 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된 한동훈까지도 독소를 퍼붓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표가 하는 그 못된 짓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오대영과 나눈 내용은 모두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일색뿐이었었습니다. 방송 제작진의 의도적인 그런 방송 제작일 수도 있겠고, 이준석 자체가 작심을 하면서 의도한 방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야 어찌되었든 간에 목표는 서로 같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오대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늦깎이 기자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늘 색깔 있는 의도성 질문만을 던지고 그런 답을 얻어내려고 편향된 질문을 던지는, 편향된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봐오지 않았었습니까? 언론인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정성이 첫째이고 이것이 언론인의 생명입니다. 마이크 잡는다는 것이 갑질의 위치에 서 있고 갑의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라고 국민들이 마이크를 당신에게 건네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기본기도 갖추지 못하는 생각 자체도 미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정치도 다 저질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질문이 이런 방송이었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일 처리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물어볼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준석을 데려다가 이런 것을 물어봅니까? 이준석이가 방송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질문하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둘이 다 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풀어가고 있는데 한 타자만을 상대하는 그런 투수의 역할로 보인다. 자신은 정치 경력 13년 차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치를 해본 것은 고작 5월 3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오늘까지 2달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아주 초보자고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정치 경력 13년이라고 했지만은 정치꾼으로서 이권을 쫓아다니면서 술 대접받고 성 상납받은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키워보겠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갖가지 정치 몰입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슨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가서 남을 비난하는 것만 해왔지 방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노리고 있는 질문자나 답변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니까 민주당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내려는 질문자의 의도가 다음 질문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회성 위원장이 될 거라는 얘기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은 맞는데 계속 자리를 지킬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지킬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과 답은 아주 상식적이죠. 고루하죠. 내용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얘기했어야 여기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이준석이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 청구가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앞섰던 이동관이라든가 김홍일 위원장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국민의힘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친여 인물로 내세우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준석을 공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이준석의 사퇴를 압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5년 전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왜 멀쩡한 위원장을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꿔놓고 제도를 바꿔놨었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방송이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자도 답변자도 대답이 없고, 또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아무 변명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빵 얘기로 시작했다가 사흘 동안 빵 얘기로 끝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그런 청문회를 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5대 0은 비판의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 제기, 이준석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해왔던 5대 0이고, 그리고 여기에 맞장구를 쳤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잘못돼가는 언론 보도고 언론 방송이 있지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민주적인 틀의 민주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민희가 사흘 동안 과방위를 이끌면서 이인숙 청문회를 주도했을 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만방자한 진행 방식, 정청래와 아주 닮은 오만한 그런 위원장, 마치 제왕이 된 듯, 자기 자신이 상왕이 된 듯 위원들을 하대하는 모습만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준석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5대 0이 결국 끌어내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비난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5대 0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도록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뻔한 질문이 있지요.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인재풀 좁게 쓰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답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언론이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검사만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사실 김문수 지명자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흘러간 분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언급되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전임 방통위원장이었또 국익위원장 하다가 급히 투입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재풀을 좁게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제안을 여기저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 무능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대 0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인재풀 자체가 좁은 것보다는 여러 인재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 인재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당연하죠. 대통령 까탈스러운 거야 세상이 다 알고, 장관에서 맨날 흘러나오는 얘기는 누구 윽박질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사후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커리어에
경력에 도움을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인사청문회도 야당이 저렇게 초강세인 상황 속에서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니 굳이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준석이 글쎄요, 저는 뭘 먹었다, 그리고 언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나오는데 저도 다 겪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과 뒤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혹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대영이 받아서 앞뒤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 저한테 와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대표다 하고는 뒤로 가서는 이 XX, 저 XX 하고 이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씀이나 행보를 의미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진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연할 필요가 있겠죠. 이준석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두 번 거론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이 말을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윤석열 후보가 입당 당시부터 5만 가지 갑질을 다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뻘 되는 윤석열을 손아귀에 넣고 공깃돌 돌리듯이 얼마만큼 장난질을 해왔었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비단 주머니에 해결책 답이 있으니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펼쳐보라고. 그야말로 당신은 산신령이 되고 윤석열은 애가 돼서 그 까보라는 그런 장난 섞인 유치한 행동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원희룡과 이준석이가 대화를 나눴었죠. 저거 곧 정리가 된다. 여러분 다 기억나셨을 겁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 원희룡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저것은 윤석열을 지칭하는 얘기다. 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제껴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자격으로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그런 행동이었었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명 백수 대표에게 그것으로 그쳤었습니까?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임하게 되니까 당 중심은 당 대표 중심이 아니라 후보 중심으로 선거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오는 것인데 여기에 두 번씩이나 집을 뛰쳐나가고 당무를 거부하면서 해당 행위를 바로 했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이렇게 병영을 이탈하는 군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총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박빙의 경기를 하면서 선거전을 치르면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준석을 달래고 끌어안고 올라오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니까 집을 뛰쳐나가고 두 번째 당무 거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선거를 딱 2달도 채 남겨놓지 못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무 거부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했었을 때에 윤석열이 그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하랍이라 할지라도 이준석의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이 갈라지거나 깨지게 된다면은 싸움질이 나면은 선거 해보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급해지는 것이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약점을 노렸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대표라. 그 이상 가는 더 칭송의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급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분명히 윤석열의 바지가랑을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급하기는 정말 급하구나. 손을 다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동정하는 마음도 가졌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었습니다. 반어법으로 윤석열이 이준석을 얘기한 것이죠. 돌아서서는 참 못된 자식이다. 못된 놈이다. 뒤로는 이 XX, 저 XX라고 다 경험을 했다고 이준석이 얘기하지만 저거보다도 더 심한 욕이 있다면 욕을 해댔을 것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모욕스럽게 갖가지 수모를 다 당해왔던 윤석열로서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본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때인데 돌아서서 그 욕 정도 면전에서 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죠.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욕을 해야 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됩니까? 자신이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언론 방송들이 다 크게 자막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었죠. 이제는 거대 여당의 당원 전 대표가 아니라 3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군소정당, 뉴스로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을 계속 건드려야만 자기 자신의 정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것을 가리지 않고 다뤄줍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노원의 주민들이 참으로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씩이나 노원에서 같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하고 지지했던 이준석이었는데 노원 주민들이 그를 거부한다. 노원 주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 배치를 단 것이 이준석의 공로가 정치력을 인정받아서 배치를 달아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입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의 공용훈 후보가 헛발질을 하는 덕에 그냥 배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남 좌지우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검찰에 나가서 지금
무고 혐의 수사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꼼수 위장 결혼으로 합당 아닌 합당을 했다가 바로 파당을 시켰던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 받은 것,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야 그나마 그래도 어렵게 배지를 달았는데 오랫동안 배지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참에 당 간판도 바꿔 달기를 바랍니다. 개혁신당이라니요, 가장 사회에 썩은 고름을 안고 있는 폐륜적인 정치꾼 이준석인데 무엇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에 썩은 고름이 바로 이준석인데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